뭐 나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나라가 막는다 이러면서 엄청 화를 많이 내시고 예. 갱신 요건이 뭐죠? 원래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이제 자기가 더 살고 싶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나가라 이러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임차인이 2년 더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놓은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더 이제 임차인이 살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된 거죠. 갱신 요건 결국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서 기간을 이제 임차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네, 그게 맞기는 한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갱신 요구권을 쓰면 2년이 연장이 돼요. 근데 임차인이 그 전에 나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3개월 전에 나 나가고 싶다.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은 그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시점에서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갱신 요건을 어떤 식으로 그럼 행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서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의사표시 내가 갱신 요건 행사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전화통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다 상관없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문자보다는 문자로 하실 거면은 이제 카카오톡이 더 나아요. 왜냐면 카카오톡은 일단 상대방이 확인을 하면 그 일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내용 증명은 이제 가장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통화로 행사를 이야기할 때도 꼭 녹음을 해두시고요. 그 내용은 뭐 갱신 요건을 행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갱신하고 싶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도 되게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임차인은 갱신 요건 행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임대인은 그냥 재계약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용어로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카톡이 읽지는 않더라도 네. 화면에 떠 있잖아요. 네. 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는 거 보고 네. 안 읽고 있으면 어떡하죠? 나중에 이걸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나는 그런 갱신요건 행사를 네가 하겠다고 했던 걸 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막 분쟁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문자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전화하시던지 내용 증명 보내시던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그런 거 다 또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고의가 됐든 무슨 사정이 있든 그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 통해서 그 중개사 통해서 이제 의사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끝까지 안 받고 도망다니고 의사 표현이 도달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이 꼭 읽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그게 도달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내용 증명 보냈는데 거기 뭐 동거인이 뭐 가족이 이렇게 자기가 수령했다 이렇게 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중개사업자라든지 중개업자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좀 법률 전문가한테 좀 상담 받아보신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인 분께서 오케이 해줬으면은 네. 뭐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아예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합의서로 따로 그냥 합의서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원래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다가 그냥 새로 추가된 내용만 부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이 기간까지 뭐 계약을 연장한다. 보증금과 차임은 각 5%씩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 갱신 요구권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뭐 모든 임대인이 다 법을 막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나 새로 생긴 법이고 그쵸, 하면 그쵸.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없으면은 임대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배짜라 하고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나는 어쨌든 갱신 요건 행사했고 당신 9가지 사유를 대지 않았으니까 난 살겠다 이렇게 하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시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나 임대인 중? 네, 많이 계세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뭐 나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나라가 막는다 이러면서 엄청 화를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이 법을 시행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법을 2020년 7월 30일에 시행이 됐는데 그 날부터 그냥 모든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계약 조항에 넣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되게 많이 논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그 10조에 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또 이런 약정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갱신 요건을 임차인은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차임을 시세보다 뭐 몇십만 원 저렴하게 한다. 이렇게 해준 경우에는 그럼 그게 과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막 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가 난 임대인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변호사님을 찾아온다고 한들 이 건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 9가지 사유가 없으시면 본인에게 없으시면 그냥 갱신 요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임차인 너 나가라 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한 다음에 임차인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기가 안 살고 제3자에게 임대를 또 주거나 아니면 그 집을 팔아버리거나 이런 임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았던 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 임차인에게.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손해배상을 해줘도 남는 장사인 거예요. 임대인이 거짓으로 갱신 거절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아직 좀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분이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많이 헷갈리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면은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